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장. 이 산장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인기 있는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산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슬픈 소문을 퍼뜨리면서 되돌아왔다. 그 소문은 산장이 공포와 불길한 기운에 휘말렸다는 것이었다. 임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김철수는 마을의 전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여기서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산장을 발견했고 도시 생활의 피로를 풀기 위해 대비책 없이 길을 나섰다. 산장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웠고 폐허와 같은 분위기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철수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산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를 맞아주며 뭔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여기서 밤을 보내시게요? 할머니는 불안해 보였다. 철수는 웃으며 네, 간단한 휴식을 취하려고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철수는 짐을 풀고 산장의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었다. 밖은 어둑어둑하고 산장의 고층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달빛은 그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점점 피로가 몰려왔고 철수는 침대로 몸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한번 잠자리에 눕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다. 첫 번째 소리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이었다.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속삭임이 사람 목소리 같았다. 도망쳐, 도망쳐. 연달아 들리는 목소리는 철수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침대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철수는 다시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찬 기운이 방 안에 퍼졌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히터는 돌고 있었기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발치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철수는 공포에 질려 침대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가 멈추고 침대 주변에서 맴돌았다. 철수는 소리가 멈췄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전에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됐다. 차갑고 젖은 손이 침대 끝자락을 잡고 끌어내는 소리에 그가 비명을 지를 뻔 했지만 그는 자신을 꼭 붙잡았다.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오는 형체는 작은 어린아이의 그림자였다. 겁에 질린 얼굴로 철수는 그림자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가 철수를 향해 다가올 때 철수는 초자연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철수는 가방을 집어들고 할머니와 함께 산장을 탈출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에게 설명했다. 수년 전 이 산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한 가족이 이곳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그 영혼들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 그날 밤 철수는 산장을 떠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산장은 공포의 장소로 남아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맞이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아무도 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또 다른 용감한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겨울밤. 내가 그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다. 한창 시험이 다가와서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이었어.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도서관에 나왔어. 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려서 차츰 호수가 얼어붙고 있었지. 캠퍼스를 둘러싼 산 중턱에는 그림자처럼 어두운 숲이 펼쳐져서 마치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은 그 숲을 지나야 했는데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눈발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지. 난 최대한 빨리 기숙사에 도착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더욱 서둘렀어. 하얀 눈밭 위에 나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어디서 희미하게 무언가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에는 내 착각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야. 뭐지? 나는 멈춰서서 눈밭을 둘러보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오는데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조금 떨어진 숲.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가 움직일 때만 들리는 거야. 내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추고, 내가 걸으면 그 소리도 따라오고.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 내 발자국 소리와 혼동되어 뭔가 따라오는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 미친 듯이 달리고 싶었지만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용기를 내서 혹시 잘못 들은 거라며 뒤돌아봤지만 눈발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이제는 휘파람 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해서 공포는 더욱 커졌지. 영문도 모른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는데 갑자기 내 스마트폰 알람이 울려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숙사까지 뛰듯이 걸어갔지.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한 후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아직도 그 깔깔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만 같았어. 내가 마침내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들렸다가 갑자기 완전히 멈추었어.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된 순간 네, 방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저 더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지. 나는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움츠렸어. 두드림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었어. 그리고 머리맡에서 얼음장 같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거기 누구 있니? 나는 그 말에 얼어붙은 듯이 눈을 질끈 감고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 지호야, 지호야, 날 좀 봐. 그날 밤 나는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쯤 그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지. 난 여전히 누구였는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 다음날 기숙사 사감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감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사실 그 숲에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 옛날에 학생 하나가 그 숲에서 실종됐는데 아직도 그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해. 홀로 걷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다지. 그 이후로 나는 밤늦게 도서관에 남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도 마치 악몽처럼 나를 따라다녔어. 때때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 깔깔거리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단지 환청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를까봐 무서워서 마음이 떨려오곤 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소리. 아직도 그 숲에는 어떤 존재가 머물고 있는 걸까?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은 단지 전설일 뿐일까? 아니면 진짜 일어났던 일일까?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뒤쫓는 듯한 그 공포는 아직도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밤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던 폐가가 떠올랐다. 그곳은 오래된 한식 기와집으로 여러 가지 무서운 소문이 나돌았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자살한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주인이 야밤에 나타나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자신의 집에 가둬둔다고 했다. 물론 친구들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낄낄 대며 듣기만 했고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모험을 떠나는 기분으로 폐가에 갔다. 친구 중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하던 현수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자 라며 앞장섰다. 집 안에 들어서자 창문이 깨져 있고 여기에저기 거미줄이 걸려있어 섬뜩했다. 하지만 웃음 천국인 우리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농담거리로 삼았다. 우리는 각자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문득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곳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자 얼핏 보이는 그림자가 나를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2층 복도의 벽에는 검은 형체, 그림자가 있었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목덜미를 스쳐갔다. 전율이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 바람이 불 리가 없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나를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침울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몇 번을 걸음을 내디디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차가운 땀을 흘리며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친구들이 내게 다가왔다. 현수가 왜 그래? 무섭냐? 며 놀렸다. 나는 그들에게 복도의 그림자를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냥 나를 겁쟁이로 볼 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집을 나가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순간 겁에 질렸다.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주위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겁에 질린 우리들은 급하게 문을 열려 했지만 열리지가 않았다. 힘을 합쳐 밀어보기도 했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목소리는 커졌다. 전등도 남아있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에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현수가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 일기를 읽는 자, 내 원혼을 풀어다오 라고 써 있었다. 일기의 내용은 서서히 1950년대 어떤 여자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내용은 대체로 평범했다. 그러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내용이 차갑고 어두워졌다. 여자가 결혼하고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고통받던 순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곳에서 내 삶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글이 있었다. 현수가 일기장을 내려놓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이 집이 왜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지 알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집 바깥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이곳에 오고 있었다.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한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을 걸었다.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하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우리에게 다가와 일기장을 빼앗았다. 이 일기는 절대 봐선 안 되는 거였네. 남자의 눈에는 미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쫓아내려 했지만 문이 다시 쾅 하고 닫혔다. 명백히 그 집에는 우리 외에도 어떤 존재가 있었다. 우리의 사이킥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불가사의하게도 공간이 뒤틀리며 벽에 걸린 그림들이 떨려왔다. 우리들의 주변은 더 차가워지고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일기장이 스스로 열리며 한 줄기 미온한 빛이 우리를 감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모두 같이 기절해 있었다. 손에는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했지만 모든 글자가 엉망으로 변해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 가지 않았다. 몇 년 후 뉴스에서 그 집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그 일기장이 남긴 의문과 우리가 경험한 그 밤의 끔찍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이 자주 떠오를 때면 지금도 누군가 저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을 빌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